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2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대표적인 연속의 성질로 분류되는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함수에서 유의 폐구간 AB에서 정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연속 함수를 조사하지 않는 이상 증명이 굉장히 까다롭고, 따라서 교과서에서도 직관에 호소하여 성질을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임의와 적당한이 섞여 있는 명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개념을 가지고 명제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실론 델타 논법에서도 임의 적당한으로 명제를 극한을 정의를 해봤기 때문에 이 명제를 해석함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미적분을 조금 배웠다고 가정하고 증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배경 지식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라는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서 실수의 부분 집합인 어떤 집합이 있을 때 이 집합에서의 모든 원소가 어떤 큰 원소가 있어가지고 그 녀석보다 같거나 작을 때, 즉 위에 어떤 숫자에 의해서 닫혀 있을 때를 우리가 위로 유계라고 합니다. 즉 상계가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상한선을 넘었다 하듯이 이 완비성 공리라는 기본적인 아주 근본이 되는 공리인데요. 이 S에는 상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을 우리가 최소 상계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상한이 항상 위로 유계일 때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공리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집합 S가 1, 5 개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실수인데 얘는 당연히 어떤 뭐 7 같은 거, 8 같은 거 이런 수보다는 같거나 작죠. 그래서 이 S라는 것은 위로 유계가 되는데요. 그러면 7하고 5하고 6하고 뭐 엄청 많은데 5는 포함이 되진 않지만 5라는 게 가장 작은 상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5라는 것은 상한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한은 독특한 성질이 있습니다. 5에서 아주 작은 양수만큼을 앞으로 가더라도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수를 반드시 찾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컨대 n분의 1만큼을 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어떠한 xn이라는 수가 n에 의존해서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5 빼기 1 사이에 있는 x1이 있고 5 빼기 2분의 1 사이에 있는 x2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xn은 S 안에서 집합 원래 정의됐던 S 안에서 항상 존재한다 라는 거 우리가 항상 성질을 성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한의 근사정리라고 하고 1번 완비성 공리의 따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F가 만약에 AB 유계 폐구간에서 연속이면 위로 유계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 유계 정리인데요. F는 뭐 아래로도 유계지만 위로도 유계다. 그러니까 상계가 반드시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유계 폐구간에서 닫혀 있기 때문에 연결도 될 것 같지만 일단 최소한 얘가 막 무한대로 인피니트로 빠지고 이런 경우는 생기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속칭 BW 정리라고도 하는데요. XN이라는 수열이 유계 수열이면 즉 AB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수렴하는 부분 수열 XNK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XN이라는 수열을 부호 수열로, 홀수면은 마이너스 1이고 짝수면 1이 되는 왔다 갔다 하는 수열이라고 했을 때 얘는 분명히 수렴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몇 개를 뽑아내면 수렴하게끔 만들 수가 있죠. 예컨대 짝수만 갖고 와볼까요? 1로 수렴하는 짝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새끼 수열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짝수 x2, x4, x6 이렇게 쭉쭉쭉 나가게 되면 계속 1, 1, 1, 1 상수 수열이니까 항상 수렴시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적인 수열을 뽑아낼 수 있다. 이게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는 배경 지식 사실입니다. 네 번째, F가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직간의 호수에서도 A 근방으로 가는 어떤 수열을 이렇게 찾아내죠. 예를 들면 0에서 연속이다 하면
2분의 1 확인해보고 3분의 1 확인해보고 4분의 1 확인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f 2분의 1, f 3분의 1, f 4분의 1 값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수열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정의역상에서 xn이라는 수열이 a로 가까이 가게 되면 fxn이 fa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즉 극한이 fa로 수렴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임의의 수열에 대해서도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역도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열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 연속과 수열 극한의 관계 혹은 연속의 수열 판정법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동그라미 4번으로 좀 암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요 네 개를 딱 사용해 가지고 우리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동그라미를 딱 치고 됐죠? 이렇게 일단 최대 최소 정리 스테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F가 6의 패고간 AB에서 연속이면 F는 최대 최소 값을 갖는다. 아주 심플하게 쓰면 이렇고요. 교과서 설명대로 나타내면 어떠한 CD가 AB 사이에서 존재해서 모든 AB 상에 있는 X에 대해서 fx라는 것은 fc보다 같거나 작고 fd보다 같거나 크게 같거나 작게 fc보다는 같거나 크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cd를 반드시 찾을 수 있다. 즉 fd가 최대값이고 fc가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cd를 6의 패고간 AB 안에서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최대 최소 정리의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존재성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대표적인 어떤 항동원 개념에서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존재 다음에 의미가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증명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좀 떠올려 볼 텐데 발상을 해보면 이렇게 뭐 뾰족뾰족 하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뭐 제일 작은 녀석이 이럴 경우는 C가 될 거고 FC가 될 거고 제일 큰 녀석은 FD가 될 텐데 이것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모든 함수를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리에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던 어떤 상한에 대한 개념을 좀 쓰면 좋습니다. 상한은 그 수능에서도 사실은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음으로 양으로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빵꾸 뽕인 집합을 최대값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수능에서도 문제를 작년에 출제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 개념도 뭐 알아두면 좋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치역에 대해서 S스타라는 상한이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가서 이 상한 자체가 FD가 될 수밖에 없다로 갈 거거든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1번의 따름에 의해서 S스타에서 n분의 1만큼 뺀 어떠한 XN이란 걸 찾아가지고 물론 n은 유괴수열입니다만은 얘가 수렴 부분 수열이 있다라고 처리가 됨으로써 XN이 D로 수렴을 하게 되고 따라서 fxn 역시도 fd로 수렴하게 만들어가지고 연속성을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s스타랑 d랑 같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크게 이렇고 한번 해보죠. f가 a, b에서 연속이므로 동그라미 2번 기억하실 겁니다. 요거죠. 연속이기 때문에 2번에 의해서 치역 그러니까 fx를 다 모아놨는데 AB에서 움직이는 x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F에 대한 치역인데요. 이 치역은 위로 유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동그라미 2번에 의하면 위로 유계라고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1에 의해서 치역이 상한이 존재하는 것이죠. 완비성 공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S스타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 이해되실 거고. 그러면 이제 1번의 따름에 의해서 S스타에서 n분의 1만큼 뺀 사이에 있는 fxn이라는 그런 원소가 반드시 수열 xn 상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맞죠? 동그라미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각 자연수 n마다 찾을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3번을 이제 우리 쓰게 되면 BW 3번에 의하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 XNK를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수열 XN 자체가 유괴수열 AB의 안에서 돌고 있는 유괴수열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D로 수렴하는 XN의 부분 수열 XNK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D의 값이 이제 FD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때 A하고 B, 그러니까 D는 A하고 B 사이에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드리면 수열극한의 비교정리죠. 이런 데서 이제 비교정리가 쓰이는데 아주 중요한데, B하고 A를 전부 다 상수로 보고 극한을 보내버리면 XNK가 D로 가기 때문에 같거나 큰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D라는 것은 AB 유괴폐구한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 보장됩니다. 일단 자, 그래서 F는 가정에 의하면 연속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연속이니까 D에서도 당연 연속이고, 그러면 지금 그 4번에 의하면, 즉 4번이란 것은 연속이다라는 것과 수열 극한의 해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역상에서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를 건 녀석도 수열이 한없이 FA로 가까워진다라는 뜻이니까 그거를 그대로 쓰게 되면은 지금 XNK라는 부분 수열이 D로 수렴하기 때문에 D에서 또 연속이기 때문에 FXNK가 FD로 수렴한다는 것을 4번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가 있죠. 수열의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열의 조임 정리를 쓸 수가 있는데, 조임 정리는 우리 함수의 조임 정리도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미적에서도 수열의 조임 정리를 배우죠. 지금 이 초록 색깔 박스에 의해서 그대로 써봤는데 n을 인피니트로 보내게 되면, 즉 이 상황에서는 k를 인피니트로 보내는 거죠. 부분 수열이니까. 그래서 k를 인피니트로 보내게 되면 얘는 분명히 s 스타로 갑니다. 그리고 s 스타는 상수기 때문에 또 s 스타로 가기 때문에 센터에 있는 fxnk는 s 스타로 조임 정리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보세요. 극한값이 유일하거든요. fxnk라는 게 위에서 보면 s 스타로 가기도 하지만 FD로도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극한값이 같아야 돼서 S스타랑 FD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치역의 상한인 S스타가 FD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은 구간에서 최대값 자체를 갖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상한이 빵꾸 뽕이 되진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상한은 뭐 함수값이 결정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FD랑 똑같다 해버리기 때문에 최대값이 존재해버렸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똑같이 최소값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대 최소 정리고, 제가 원래 엄청 어려운 증명을 조금 최대한 쉽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되셨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명제의 그 큰 의미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증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사이값 정리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가 유괴폐구간 AB에서 연속입니다. 그리고 FA랑 FB가 이렇게 순서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FA랑 FB 사이에 사이값을 반드시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명제로 명확하게 써보면 FA랑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우리 입실론 델타 논법 비슷하죠. 이 K에 의존해서 C라는 원소가 AB 개구간 사이에 존재해가지고 FC가 K를 만족하도록 하는 그러한 C를 항상 찾을 수 있다, 존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입실론 델타 논법의 정의랑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P이며 Q이다 꼴을 만족하는 델타를 찾을 수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명제다. 자,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디어 발상을 먼저 좀 떠올려 볼 텐데, 뭐 뾰족뾰족한 연속함수를 하나 가져오죠. 그래서 끝점이 A하고 B라고 하고, 그러면 FA가 이렇게 될 거고 FB가 이렇게 될 거니까 분명히 크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임의의 K라는 수를 한번 들고 와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C라는 존재성을 찾아내려면 우리가 방법이 몇 개 없죠. 함수도 너무 많고 K도 너무 조건이 많으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존재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녀석은 이 세 개 중에서 지금 K를 갖는 세 개의 값이 있죠. 제일 오른쪽 녀석을 선택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구성을 우리가 보여줄 겁니다. K가 되도록 하는 빵꾸 뽕인, 그러니까 K보다 작은 X들 값을 다 갖고 오면 이런 그 집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합을 우리가 셋을 A라고 했을 때 어떤 녀석을 C로 선정할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상한이 어차피 존재하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C를 선택함으로써 FC가 K가 되는 그러한 C가 존재한다. 이 존재성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상한은 우리가 완비성 공리 아까 동그라미 1번에 의해서 보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C에서 n분의 1만큼 내려가지고 FC가 K가 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할 겁니다. 자, 일단 증명을 시작하면 아까 우리 아이디어 생각한 것처럼 이 A라는 집합 셋을 정의역 X 바 X를 갖고 오는데 fx가 K보다 작은 그러한 X들을 다 모아 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열린 집합이 되겠죠. 근데 A는 분명히 B에 의해서 B가 상계이기 때문에 위로 유계이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닌 위로 유계의 집합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동그라미 1번에 의해서 그쵸? 반드시 상한이 존재합니다. A의 상한 C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FC 자체가 K가 되는 것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같다를 보이는 데 있어가지고 FC가 K보다 같거나 작다 and FC가 K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이면 FC는 K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우리가 주장 1, 주장 2를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C는 당연히 A, B 사이에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주장 이러한 C에 대해서 FC는 K보다 같거나 작다를 증명할 거고 이것은 우리 그 함수극한의 비교정리, 수열극한의 비교정리를 사용해서 같거나를 만들 거예요. 같거나 크다를. 자, 일단 상한 C로 지금 우리가 A의 상한을 결정했으니까 이 1번의 따름, 그러니까 상한의 근사정리를 쓰는 거죠. C에서 n분의 1만큼 빠진 사이에 xn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 수열 xn이 이 집합 A상에서 존재를 하고, 그렇죠? 이제 A의 정의에서부터 fxn이 k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f는 가정에서 연속이라 했죠?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C에서 연속인데, 그러면 수열의 조임 정리로부터 아까랑 똑같이 위에서 보시면 C를 인피니트로 보내면 왼쪽이 C로 가고 C는 상수수니까 C로 가니까 센터에 있는 X는 조임 정리에 의해서 C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C에서 연속이니까 우리 동그라미 4번 연속의 그 수열 판정을 해버리면 fxn이 fc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4번에 의해서 연속이기 때문에 C에서 fxn이 fc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그 fxn이 k보다 작다 했기 때문에 수열의 비교 정리에 의하면 fc로 수렴을 하게 되면 k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게 비교 정리죠. 맞아요? 그래서 비교가 있게 되는 거예요. 비교가. 따라서 주장 1은 일단 성립을 바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열의 비교 정리로부터. 자, 이제 주장 2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FC가 K보다 같거나 크다인데 이것은 우리가 귀류법을 한번 사용해 보죠. 즉 명제를 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명제를 부정하면 부동 방향이 바뀌죠. FC가 K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떤 공간이 생겼으니까 K-FC는 분명히 양수가 될 거고 거기다 2를 나누어도 양수가 되죠. 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K-FC에 2를 나눈 것은 분명히 양수고 이 녀석에 대해서 우리 가정이었던 C에서 연속인 상황을 입실론 델타 문법으로 표현할 겁니다. 이 양수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양수에 대해서 가정에서 F가 C에서 연속이었기 때문에 어떤 델타가 이 녀석에 의존해서 존재하겠죠. K-FC 나누기 2라는 양수에 의존해서 존재해가지고 X하고 C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게 되면 fx랑 fc는 이러한 입실론이라는 수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 텐데 어차피 절대값이 우리가 절대값 풀 때 날리고 넘겨버리면 되죠. 즉 이 녀석을 날리고 마이너스 fc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면 fx라는 것은 2분의 k 플러스 fc가 되겠죠. 넘어가면 플러스 fc가 되니까 통분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귀류법 가정에 의하면 FC가 K보다 작다라고 했죠. 빨간색 한번 보실래요? 그쵸? 그래서 FC 대신에 K로 바꿀 수가 있죠. 2분의 K 플러스 K로. 그래서 얘는 약분이 되니까 K가 이제 남는 거예요. 즉 fx가 K보다 작다가 돼버렸죠. 이러한 델타 구간에서는요. 그래서 이 C를 기준으로 델타 오른쪽 그리고 델타 왼쪽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라는 값은 k보다 무조건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순을 만들어 버릴 텐데 그럼 특별히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 좀 주목할게요. 왜냐면 지금 그림 자체가 모순을 일으키려면 C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서 그 상한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모순을 만들 거거든요. C 왼쪽은 지금 정의가 잘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모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좀 주목해가지고 우칸이죠. 쉽게 말하면 오른쪽에 있는 x 델타라는 수를 갖고 올 건데 C랑 C 플러스 델타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구간 그리고 C하고 B 닫힌 집합 사이에 있는 특별한 원소 x 델타에 대해서 역시 fx 델타가 k보다 작죠. 모든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했으니까 그죠? 맞죠? 그래서 이제 A의 정의가 만족되는 그러한 x 델타입니다. A의 정의는 우리가 봤다시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fx 델타가 지금 k보다 작게 되기 때문에 x 델타라는 수는 반드시 a의 원소입니다. 그쵸? 그래서 a의 정의에 의해서 x 델타가 a의 원소인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 지금 x 델타의 위치가 c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c보다 x 델타가 큰데 c라는 게 a에서 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녀석이에요. a에 있는 어떤 원소도 c보다 클 수는 없죠. 그런데 x델타가 더 컸으니까 A2 상한이 C라는 사실의 모순이 나옴으로써 결국은 이 주장 2가 옳게 되는 것이죠. 설명 괜찮죠? 따라서 주장 2 FC가 K보다 같거나 크다가 성립을 하게 되고 따라서 주장 1, 2가 이제 다 성립을 해버렸죠. 주장 1이었던 이것과 주장 2였던 얘가 동시에 이제 성립을 해버렸으니까 FC가 K를 만족하게 되는 그러한 C는 AB 사형에서 존재하였다. 이렇게 됨으로써 사이값 정리 증명이 맞춰집니다. 좀 어려웠죠 오늘?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보시고 이 녀석을 조금 쉽게 또 다른 방식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만 더 설명을 드리면 위상수학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하겠고 구체적으로 증명 방식 궁금한 친구들은 댓글에 링크를 달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요. 그래서 위상수학으로 어떻게 증명하냐면 AB라는 유계폐 구간은 항상 유계폐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계폐를 빨간색 동그라미, 구간을 파란색 동그라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대응되냐면 컴팩트라는 게 있습니다. 컴팩트라는 것은 어떤 위상의 성질 같은 건데요. 우리 컴팩트 디스크로 얼굴에 화장을 하듯이 무한번 다 동그라미를 다 치진 않죠. 유한번만 해도 얼굴을 다 커버하듯이 유한화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는 하이네 보렐이라는 사람이 유계 폐집합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무튼 컴팩트는 유계 폐집합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좀 거리 공간에서는 그렇거든요.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결이랑 구간은 항상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것도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물론 실수 거리에서요. 실수 집합에서 보통 위상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그런데 컴팩트와 연결성은 연속에 의한 연속상에 의해서 그대로 보존하는 아주 중요한 위상적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할 때 왼쪽 녀석은 컴팩트고 오른쪽 녀석은 컴팩트가 아니면 이 두 개는 분명히 다른 공간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컴팩트하고 연결성은 연속에 의해서 보존되는 대표적인 성질이고 따라서 유계폐구한 AB에 대해서 F라는 연속 함수를 걸면 F의 치역은 그러니까 AB의 치역은 반드시 역시나 그 컴팩트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유계폐구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따라서 연속함수 f의 상 혹은 f의 치역은 즉 이렇게 쓸 수 있죠.
기호로 F에 A, B를 건 거. 얘는 어떤 C, D 유괴폐 구간 이런 형태의 유괴폐 구간이 되어서, 왜냐면 컴팩트랑 연결이 돼 버리니까 유괴폐 구간이랑 동치죠. 유괴폐 구간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패라는 말로부터 일단 최대 최소값이 있고, 맞죠? 닫혀 있으니까 무조건 끝이 꺾여 있잖아요. 꺾여 있으니까 최대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역으로서. 그 다음에 구간이라는 사실로부터 끊겨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이죠. 끊기는 부분이 없다는 것은 항상 사이에 존재하는 값이 있다는 겁니다. 구간이니까. 그래서 증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은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 뭐 수능에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이고, 증명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